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 수업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수능 특강에서 나가는 그 단원 체계랑 우리 교과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6강 해양의 변화, 그 해수순환 파트입니다. 그래서 표층 해수순환 플러스 심층 해수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미리 출력해놔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은 이미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EBS에서 이제 문제 다운 받는 방법은 그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럼 참고를 해서 다운 받아 놓고 문제 같이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북반구 지역의 대기대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A, B, C는 모두 열대류에 의해 형성된 순환세포이다 나와 있는데 열대류에 의해 형성된 순환세포다라는 건 뭐냐면 직접세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는 이제 극순환이고 B는 페렐순환이고 C 헤들리순환인데 이 중에서 페들리라뇨.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간접 순환이라고 했었죠. 간접 세포입니다. 그래서 A, B, C에서 B는 빠져야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와 C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했었죠. 그럼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페렐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은 편서풍일 거고요. C 무역풍이죠. 페들리 순환은 무역풍을 형성합니다. 지상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두 바람이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형성한다. 맞았죠? 그죠? 우리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에서 편서풍을 타고 북태평양 해수가 만들어졌고요. 무역풍을 타고 북적도 해류가 만들어졌었죠. 디귿 맞았습니다. 디귿. 남반구에서도 세 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난다. 왜 나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맞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서 주요 표층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북태평양, 남태평양 두 개 다 나왔네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 나올 때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한류와 난류의 구분이에요.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한류입니다. 근데 난류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면 난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저위도, 적도 부근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A 난류죠. 그죠? 요 해류 난류죠. 그죠? 근데 고위도에서 저위도 내려오는 C 같은 경우에 한류가 될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도 한류겠네요. 그죠? 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는 한류이고 이미 틀렸죠. A는 아까 난류라고 했죠. C는 한류다. 정확히 두 개가 바뀌었네요. 2번 B는 지금 북태평양 해류죠. 방금 풀고 왔습니다. 페렐 순환에 의해 나타나는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맞았죠. 3번 용존산소량은 난류에서 적고 한류에서 높습니다. 근데 D는 한류고 E는 지금 적도 쪽에서 흐르는 그죠? 남적도 해류죠. 그러면 수온을 봤을 때 E에서 수온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은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가 E보다 적다. 틀렸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도 말했죠. 남적도해류입니다. 남적도해류는 적도지방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이겠죠. 5번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해수의 밀도 차이가 아니고요. 뭐에서요? 이제 바람이죠. 그래서 말하는 바람은 대기 대순환입니다. 해수의 밀도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순환은 표층순환이 아니고 심층순환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영국의 해양 탐사선 챌린저호의 항해 경로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일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자, A 해역에서는 한류를 이용해서 항해하였다. A 보니까 지금 위에서 고위도에서 저희도 내려왔죠. 그럼 한류가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B 해역에서는 편서풍을 이용하여 항해하였다. 자, B 해역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있죠. 그럼 적도에 30도 사이는 무슨 바람이 옵니까? 무역풍이 옵니다. 그렇죠? 편서풍이 분다는 건 30에서 60도죠. 그러니까 편서풍은 불 수가 없고요. 이 니은 틀렸고 디귿. C 해역에서는 표층해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로 항해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북반구에서는 표층해류의 순환 방향이 시계 방향이었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반식이었죠. 기억나죠?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남반구입니다. 이게 안 움직이냐? 그럼 남반구를 보면 이제 되겠죠. 이제 남반구니까 여기는 지금 반시계 방향 움직여, 시계 반대 방향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류에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했죠. 근데 C 해역에서는 표층 해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잘못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동안 난류는 대만 난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이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림 보세요.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서 대마도를 향해 올라오는 해류 이 전체가 여기가 대만 난류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찍 그어놓고 여기 대만 난류 이렇게 해놔서 대만 난류와 동안 난류가 각각 독립된 이제 난류처럼 이제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고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 여기서부터가 동안 난류예요. 대만 난류예요. 대만 난류가 대마도 근방을 지나면서 일본 쪽으로 흐르는 난류를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반도로 흘러나오는 동안 난류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안 난류는 대만 난류의 지류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북한 난류는 동안 난류에 비해 염분이 낮다. 자, 이거는 문제를 그냥 준 거죠. 부분 북한 한류고 동안 난류예요. 그럼 염분 같은 경우에는 난류에서 더 크겠죠. 그러니까 북한 난류는 동안 난류에 비해 염분이 낮다. 맞는 얘기죠. 디귿. 조경수역은, 자, 조경수역이라 하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배웠죠. 근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북쪽에다 나타난다 봤습니다. 자, 보면 볼게요. 자, 북한 난류 지금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동안 난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만나는 이 접경 지역 여기가 이제 조경수역이 되겠죠. 그러면 여름보다 겨울이라고 그랬어요. 겨울이면 누가 더 셀까요? 한류가 더 세겠죠. 그럼 한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겠죠. 더 북쪽에 나타난다는 것은 겨울이 아닌 여름입니다. 어쨌든 반대로 써놨죠. 정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뉴욕과 레이캬비크의 위치와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이캬비크가 여기 보면 섬에 이게 점이 찍혀 있는데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점이 찍혀 있고 너무 두껍네. 자, 이 상태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일단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레이캬비크의 위치가 조금 더 고위도죠. 그리고 뉴욕의 위치는 조금 더 저위도입니다.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더 고위도에 있는 레이캬비크의 기온이 뉴욕보다 높다는 거죠. 그죠?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높다라는 거는 누군가 가열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열원을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지금 이게 북대서양이니까 북대서양에서의 해류 우리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북대서양 해류 순환의 방향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흘렀죠? 그죠? 똑같이 북태평양 똑같습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흐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멕시코 만류가 흐를 거고요. 이쪽에서는 카나리 해류가 흐르겠죠. 자, A 해역에는 표층 해류가 방향이 남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하나 조금 보고 갈게요. EBS 해설서에 보면 미안합니다. 해설서에 보면 멕시코 만류가 이제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멕시코 만류가 간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선생님 최신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위쪽 부분 아이슬란드 위로 올라간 이 부분이 이제 북대서양 해류로 이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해류 체계가 바뀐 건지 좀 전문자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북대서양 해류가 나오든 멕시코 만류가 나오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남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북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잘못됐고요. A, B 지역은 이제 멕시코 만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한류보다는 난류가 흐르는 게 맞겠죠. 자, 레이캬비크의 1월 평균 기온이 뉴욕보다 높은 이유는 주로 멕시코 만류 영향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EBS 해설서에서는 이게 맞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EBS가 이제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북대서양 해류를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북대서양 해류가 그린란드 쪽으로 아이슬란드 쪽으로 가고 멕시코 만류 이쪽에서 멈춘다고 선생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류 체계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나중에 추가 영상을 올리던가 할게요.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그림은 심층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저위도, B는 고위도역이다. 지금 봤을 때 A 해역은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되는 곳이고요. B 해역은 에너지가 없고 냉각되는 곳입니다. 그 표층류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 해역이 더 따뜻한 저위도 해역이고요. B 해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침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순환이 만들어지는 해역, 고위도 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B에서 지금 고위도 해역입니다. 침강한 해수의 해수는 주변에서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했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랑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고위도 해역이랑 관련 지역이 뭐냐면 빙하예요. 빙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결빙이 있고 해빙이 있죠. 자, 결빙이라는 단어는 얼음이 어는 거예요. 얼음이 얼면은 주변의 염분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 염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밀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해빙이 일어난다. 그럼 빙하가 녹는 거죠. 그럼 빙하가 녹으니까 주변에 물이 공급되겠죠.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 밀도가 낮아진다. 그죠? 우리는 요 밀도 상승, 이 결빙에 의한 밀도 상승에 의해서 심층순환이 만들어진다. 알고 있죠?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심층순환은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그래프가 혹시 기억날란가 모르겠네요. 산소 그래프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표층에서 광합성 때문에 많고 떨어졌다가 심층에 다시 상승하죠. 그죠? 이 상승하는 이유가 이렇게 침강에서 온 요 심층 해수들, 그죠? 심층 해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산소량이 증가한다. 기억나죠? 차가운 해수일수록 용존 산소량이 높다. 알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입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연직 단면에서 해수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해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맨 겉에 있는 애 뭐겠어요? 표층수죠. 표층수인데 이거 어디예요? 대서양이죠. 대서양 표층수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표층수 밑에 원래 중층수인데 남극에서 만들어서 온 중층수네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남극 중층수입니다. 자, 그린란드, 스코틀랜드, 해저산맥. 그러니까 북쪽에서 심층강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중간에 껴있죠. 얘가 누구냐면은 대서양 심층수죠. 그리고 맨 밑에 깔려있는 애, 얘 누구였죠? 남극 저층수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뭐 남극 저층수는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했었죠. 밀도, 별이 안 그려지네. 밀도가 가장 크니까. 어쨌든 해수의 이동 속도는 A, 대서양 표층수랑 지금 남극 저층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표층에서의 순환과 심층에서의 순환,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표층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동 속도는 표층수가 느리다고 하는 설명은 잘못됐죠. 심층수가 워낙 느립니다. 자, 니은 B는 남극 중층수 맞았네요. C는 북대서양 심층수 맞았죠. 2번 맞아, 니은 맞았고요. 디귿. 심층순환은 주로 수온과 염분 차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 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층순환을 뭐라 했어요? 연렴순환이라 했었죠. 맞는 얘기네요. 리을 극지역의 기온이 높아지면 이라고 했죠. 자, 기온이 높아져 침강이 더 활발하다. 자, 침강이 일어나는 거는 밀도차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극지방의 밀도가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상승하려면 우리가 수온 염분도를 봤을 때 기억나죠?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이쪽에서 밀도가 높았죠. 그죠? 오른쪽 아래가 밀도가 높고 왼쪽 위로 가서 밀도가 작아졌었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기온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수온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럼 밀도가 커지는 요인이 아니라 작아지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침강이 활발해질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침강해역이 다 표시가 됐네요. 자, 기억. 심층해수의 일부는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표층으로 상승한다. 자, 심층순환이 표층순환으로 바뀌는 곳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보니까 심층순환이 쭉 와서 표층순환 상승해버렸죠? 여기 인도양입니다. 그죠? 여기가 말하는 인도양 여기 있고요. 심층순환 와서 표층순환 변한다는 여기 어디냐? 태평양이죠. 그죠? 여기서 표층 상승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심층해수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해수, 그러니까 차가운 침강수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린란드와 남극대륙 맞죠?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남극해역에서는
이제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졌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 같이 연결되어 전 지구를 순환한다. 맞았죠. 그래서 요 순환이 끊겼을 때 빙하기가 온다. 영화 보여줬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점 테스트 6번입니다. 그림은 남태평양에서 내해역 A에서 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남태평양이 나왔으니까 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해수의 표층 해수의 순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을 해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계 반대 어떻게 그리면 되겠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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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그럼 A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해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난류 지역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 지역이겠네요. 그리고 C와 D 같은 경우에는 뭐 적도 지역이랑 60도 지역 뭐 요건데 뭐 특별하게 뭐 남적도로 남극순환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봅시다. 기억. A와 B 해역의 표층 수온 분포를 한번 골라보래요. 그럼 A는 난류고 B는 한류잖아요. 그럼 A 쪽으로 갈수록 뜨겁고 B 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그래프는 니은이겠네요. 그죠? 일단 기억은 니은입니다. 기억이 니은인 거 그럼 나머지 다 지워버리고요. 자, C와 D 해역에서의 표층 염분 분포요. 자, 염분 분포인데 우리가 염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염분, 이렇게 표층 염분이 나올 때는 보통 이제 강수량, 증발량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을 생각해야 되는데 강수량이 높은 곳은 저기압대고요. 증발량이 높은 곳은 어디예요? 고기압대예요. 그죠? 그럼 강수량이 높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높으면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쓸게요. 자, 강수량이 많은 곳은 대부분 저기압대예요. 강수량이 높다는 게 뭐냐면 이 저기압에 의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상승기류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강수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죠?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 그러니까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증발량이 많다는 거는 고기압이고,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있고, 하강기류가 있으면은 증발량이 더 많고, 증발량이 많다는 거는 염분이 높고, 그죠? 근데 이 강수량이 많은 이 저기압대가 어디 있냐면 적도랑, 그죠? 적도랑 60도 지역에 있죠. 그죠? 근데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은 어디였어요? 우리가 알기로 30도와 극지방 90도죠. 근데 C에서 D를 봤더니 C에서 D로 간다는 건 0에서 30을 지나서 60을 가는 거네요. 그럼 C와 D에서는 지금 봤을 때 강수량이 많은 0과 60도, 그죠? 그럼 여기는 염분이 낮다가 이 중간 부분에서는 염분이 높은 30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낮다가 높다가 낮아져야겠죠. 그런 건 리을이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린 가와나는 2월과 8월에 동해안의 어느 지점에서 먼 바다로 가면서 측정한 연직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예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제 기억. 자, 2월. 자, 가그래프죠. 먼 바다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대체로 높아지는 원인은 연안 용승 때문이다. 자, 연안 용승이라 했으니까 정말 용승이 용승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보니까 여기 동해안이죠. 여기가 대륙이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자, 이 상황에서 북반구니까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연안에서 외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향력의 방향이잖아요. 에크만 수송은. 그러면은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바람, 그러니까 보니까 남풍이죠. 남풍이 불면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면서 연안에서 외로 빠져나가면서 용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2월이에요, 2월. 그럼 2월은 우리나라 지방에 계절풍을 따졌을 때 남풍이 붑니까? 아니죠. 겨울은 무슨 풍이 불어요? 북서계절풍이죠. 남풍이 분다면은, 그죠? 남동풍이 부는 여름이죠. 여름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부는데 남풍 계열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나타나는 용승이 일어난다는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대륙으로 왔을 때 조금 더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는 건 맞잖아요. 이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만들어진 이 용승이 아니라 대륙 자체가 겨울이 됐을 때 훨씬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열차에 배웠잖아요. 바다는 비열이 커서 여름과 겨울을 비교한다면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륙 같은 경우에는 기온 변화에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대륙이 더 차갑게 식는 거죠. 바다에 비해서. 그래서 그 바다에 인접한 연안에서는 그 육지 영향으로 인해서 더 차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온 틀렸고요. 니은. 계절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크다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죠. 연안에서 그러니까 비열 차이에 의해서 비열이 작아서 시시각각 급하게 변하는 육지 영향을 받는 건 연안이에요. 먼 바다에서는 적겠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른 표층 수온의 변화는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클 수가 없는 게 작죠. 자,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밀도 변화는 여기서 염분을 안 줬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밀도 변화는 수온 변화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에서 수온 변화와 나에서 수온 변화를 보세요. 어디가 큽니까? 나에서 수온 변화 훨씬 크죠. 깊이에 따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밀도 변화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맞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는 북대서양의 표층 용존산소량 분포를 나는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기억.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 양을 물어봤어요. 일단 북대서양이니까 우리 방금도 풀었던 문제인데 여기 멕시코 만류 지나가고요. 여기 카나리아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대서양, 그러니까 북반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층 아열대 표층 순환은 그냥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 양이니까 당연히 난류인 A 해역에서 더 많겠죠. 근데 A 해역보다 B 해역에서 적다. 맞네요. 말장난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니은. 기역보다 니은에서 지금 위쪽이죠. 표층보다 조금 더 깊어진 한 1000m 정도에서 용존산소량이 적은 이유. 자, 표층에서 산소량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표층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오는 산소량 무시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광합성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표층이 아니니까 당연히 1번 제거됐고요. 광합성량 당연히 깊어지니까 적어지겠죠. 플러스 누가 합니까? 동물이 호흡하죠. 동물의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량이 적은 이유는 깊이에 따른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소량이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이유는 수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동물의 호흡 때문이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티그 C 해역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침강은 자 여기 북극 그러니까 레브라도에 자 디귿의 용존산소량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은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 맞죠? 그러니까 심층에 산소를 공급하는 디귿에서 다시 산소가 급증하는 원인은 동물이 줄어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차가운 심층수의 유입에 의해서 용존산소량이 증가했었죠. 맞았네요. 정답은 4번. 9번입니다. 그림 가온화는 자전하지 않는 지구와 자전하는 지구에서 대기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전하지 않는 지구와 자전하는 지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죠? 전향력입니다. 전향력이 있어서 순환세포가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자, 기억. 가에서 위도에 따른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가 없다. 이건 뭐냐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위도에서 에너지를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요. 고위도에서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이 생겼죠. 근데 에너지가 방출하는 양을 봐도 저위도에서 더 많이 방출할 거고 고위도에서는 조금 더 방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우리가 봤을 때 그래프 이런 그래프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저위도와 고위도로 한다면 고라고 써야죠. 에너지를 받는 걸 봤을 때 고위도 조금 받고 저위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방출량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저위도에서는 받는 양이 방출한 양보다 많아서 과잉이 됐고요. 고위도에서는 받는 양보다 방출량이 많아서 부족이 됐었죠. 그래서 이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생기는 순환이 대기순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니은 가에서는 직접순환만 나타난다. 맞죠? 그러니까 직접순환인 건 뭐냐면 이제 열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열순환은 뜨거운 곳에 상승을 했고요. 차가운 곳에서 하강을 했죠. 그죠? 헤들리 순환만 나타난다. 맞죠? 디귿 나에서 기억은 동풍계열, 니은은 서풍계열이다. 그죠? 니은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 요거 무슨 바람? 편서풍이고요. 기억은 무역풍이죠. 무역풍은 동풍계열, 편서풍은 서풍계열. 맞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대기대 순환과 표층 순환의 관계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는 아한대 순환, B는 아열대 순환이다. 그죠? 열대 지방보다 약간이 아열대, 한대 지방보다 약간 아래 아한대. 맞습니다. 니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어떻습니까? 달랐죠? 그죠?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시기 방향이었고 남반구는 반시기였죠. 그죠? 디귿 아열대 순환에서 난류는 한류보다 해류의 폭이 좁다. 자, 해류의 폭을 보세요. 지금 봤을 때 이쪽이 난류 지역이고요. 그죠? 이쪽이 한류 지역이에요. 그럼 난류는 한류보다 해류의 폭이 좁다. 맞죠? 그죠? 이거는 이제 서한 강화 현상인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림에서 봤을 때 해류가 지나는 이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 폭이 좁고 넓고. 그죠? 그러니까 자료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리을 기억은 대체로 위도에 나란하게 남극 대륙 주위를 순환한다. 기억 뭐였어요? 남극 순환유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네요.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분포를 나는 가의 중국 연안류 여기 있죠. 북한 한류 여기 있고요. 대만 한류에 여기 있고요. 수온과 영풍 순서 없이 뭐 기억 리들도 나타냈네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판별부터 해봅시다. 일단 중국 연안류, 북한 한류, 대만 한류예요. 그럼 지금 봤을 때 보니까 한류가 일단 2개가 나왔네요. 그죠? 한류가 2개 나왔는데 조금 더 고위도에 있고 또 차가운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낮은 거. 지금 봤을 때 얘네는 수온이 비슷해요. 수온이 비슷한데 수온이 좀 눈에 띄게 낮은 애가 하나 있죠. 요 디귿이 바로 뭐냐면 북한 한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은 지금 온도는 비슷해요. 온도는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염분이 다릅니다. 기억은 니은은 염분이 높은데 기억은 염분이 좀 낮죠. 그러면 온도가 비슷한데 염분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담수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는 담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연안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륙에 근접한 해류가 담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럼 기억이 중국 연안류입니다. 요 니은이 그러면은 대만 한류가 되겠네요. 기억 육지에서 유입된 하천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해류는 기억이다. 그러니까 염분이 낮겠죠. 맞고요. 쿠로시오류의 수온과 염분 분포는 쿠로시오류니까 지금 난류입니다. 니은보다 디귿에 가깝다. 이렇게 수온이 낮을 수가 없겠죠. 잘못됐습니다. 해수의 밀도는 북한 한류가 대만 한류보다 대체로 작다. 자, 북한 한류 지금 밑에 있죠.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북한 한류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만 한류의 밀도는 중간적으로 봐서 여기가 되겠죠. 그죠? 대만 한류와 누가 더 높아요? 북한 한류가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 분포를 나는 동해에서 표층해류의 평균 속력과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기억해봅시다.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해수의 연평균 용존 산소량은 남해에서 가장 많다. 자, 봤을 때 남해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바로 느낌이 와야 돼요. 남해는 상시 난류가 흘러서 가두리양 시장이 잘 되는 곳이죠. 근데 난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높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수온이 딱 봤을 때도 그래프 봤을 때 수온이 높죠. 높은 해역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표층 해류의 평균 유속은 동안 난류라 하면 동쪽 한반도를 흐르는 난류다 라고 했었죠. 북한 한류보다 빠르다. 자, 북한 한류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요 한류인데요. 지금 봤을 때 화살표의 길이 요거 칸당 0.25m/s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동안 난류 같은 경우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지금 나타나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북한 한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이제 그 꼭다리만 남아 있잖아요.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동안 난류가 빠르죠. 동안 난류가 북한 난류보다 빠르다. 맞았습니다. 조경수형 위도 35도 부근. 자, 위도 35도 부근인데요. 이렇게 아래에서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봤을 때 이제 해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다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위에서 해류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지역 보면은 대략 한 이 근방에서 만나는 것 같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조경수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35도는 지금 난류가 지배하는 지역이죠.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지중해 해수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표는 해수 ABC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 ABC 이렇게 있는데요. 자, 봤을 때 밑에 있는 해수일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해수일수록 밀도가 작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밀도의 순서로만 따지면은 A가 밀도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알고 일단 넘어가면 됩니다. 자, A의 염분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A는 지금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녀석인데요. 지금 봤을 때 이제 밀도가 제일 작은 애잖아요. 근데 봤더니 C보다 A가 밀도가 작아요. 근데 C는 수온이 11도고 염분이 36인데 A는 수온이 10이고 염분이 X가 됩니다. 근데 요게 36보다 높대요. 그러면 A가 수온이 안 그래도 C보다 낮아서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염분마저 높아버린다면 A가 C 위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C가 이미 수온이 봤을 때 A가 C보다 수온이 낮으니까 밀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염분이 36보다 터무니없게 낮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높다는 잘못됐습니다. 니은 B의 수온입니다. B는 지금 봤을 때 맨 밑에 있죠. 그럼 C보다는 밀도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C가 수온이 11도고 36인데 B는 염분이 35네요. C에 비해서 염분이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C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밀도가 크는 다른 요인, 수온이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11도보다 더 낮죠. 10도보다 낮아야 됩니다. 훨씬 낮아야겠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디귿. 지중해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클수록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크대요. 그죠? 그래야 이 전체 값이 커질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증발량이 많다는 건 뭐냐면 염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염분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밀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밀도가 클수록 지중해 해수가 가라앉을 수 있는 깊이는 얕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져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은 심층순환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자, 수조에 20도씨의 물을 채웠대요. 20도씨의 물이 있고요. 바닥에 자국으로 암치고, 자, 나에서 파란색 잉크로 착색한 20도씨의 소금물을 그림같이 살펴봤다. 자, 이거 이제 심층순환의 원리니까 심층순환은 이제 연렴순환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열과 염분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발생을 했고 이 밀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순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연직순환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건 뭐냐면 밀도 차이가 더 크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밀도 차이가 크게 한다는 거는 이 붙는 요 해수 있죠. 요 해수의 밀도를 크게 하거나 주변 해수의 밀도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든 둘 중에 하나만 된다면 밀도 차이는 커질 거니까요. 자, 기억. 과정에서 20도씨 대신에 소금물을 채운대요. 그러니까 주변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도 소금물, 여기도 소금물, 여기도 20도, 여기도 20도. 밀도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그러면은 연직선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 사라져. 자, 니은. 과정에서 기억 대신에 40도씨의 물을 채운대요. 그러면 주변에 온 물이 40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주변에 붙는 밀도 차이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지는 거죠. 편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과정에서 기억 니은 대신에 기억 그냥 니은 피곤한 것 같아. 자, 어쨌든 대신 농도가 같은 10도씨의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럼 수온이 더 낮아지면 밀도는 커지겠죠. 그럼 밀도 차이는 커지겠죠. 맞습니다. 답 나왔네. 자, 리을.
나화 과정에서 대신 농도가 낮은 20도씨 소금물, 그러니까 농도가 낮다는 건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염분이 낮아지면은 밀도 차이가 또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가는 북대서양 해수의 순환을, 나는 북대서양 남북 단면의 해수 연직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많이 형성된다. 맞았고요. 니은 나에서 A는 했죠. 나 A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해수인데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아래쪽에 깔려있네요. 누구겠어요? 남극 저층수입니다.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주변에서 증가하는 수 있다. 맞았죠. 디귿 북대서양 심층수는 증발량 증가에 의한 밀도 변화다. 잘못했죠. 증발량 증가 아니고요. 밀도 변화인데 밀도 상승을 말합니다. 밀도가 상승해서 침강하는 해수를 만드는데 밀도가 상승하는 요인은 일단 차갑죠. 극지방이니까. 그죠? 수온이 낮고요. 두 번째, 빙하가 결빙하는 경우죠. 증발량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그림은 남반구의 세 해역 ABC를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 해역입니다. 남아메리카네요. 페루해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류의 순환을, 그림을, 해류도를 외운다면은, 여기 페루해류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한류 흐르겠구나. 그러니까 한류가 흐르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겠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만약 그림이 생각이 안 나요. 확실한 건 이제 남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극 순환류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순환류였잖아요.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남극이에요. 그럼 여기는 남극에서는 어딜 가나 북쪽입니다. 딴 데는 남극의 반대 방향은 다 북쪽이에요. 여기도 북, 여기도 북, 다 북이에요. 그럼 우리 알다시피 자 북쪽, 남쪽 여기다 그렸으면은 여기가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다. 그럼 왼쪽이 서쪽이고요.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남극을 놓고 서에서 동으로 삥 이렇게 순환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요게 남극 순환류가 됩니다. 그럼 A 해역은 이런 식으로 해류가 나온다면 이거 이상하죠? 그죠? 두 해류가 겹치잖아요. 순환 방향에 맞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빙글빙글 도는 요런 해류가 하나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게 아니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한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페루해류라는 거 알아두세요. 니은 비해역에서 침강한 해수, 그러니까 남극 대륙의 외대래에서 침강한 해수는 적도 저위도를 향해 흐른다. 맞죠? 부연 설명도 필요가 없네요. 디귿 C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이동은 서쪽에 동쪽이다. C 해역은 봤더니 위도 30도, 60도잖아요. 그죠?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수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서쪽에 동쪽으로 일어난다. 맞았죠. 정답은 4번입니다.